안녕하십니까. 화공연력학을 담당한 안창호입니다. 이 화공연력학 개념은요, 여러분들 화학공학 개론을 갖다가 정리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를 갖다가 전공하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요 화공연력학 부분이 그닥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많이 접해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학공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화공 개념, 즉 화학공학 개념이 되겠죠. 화학공학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화공연력학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학공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공정 개념이라든지 또는 기계 조작 또는 그와 관련된 역학 부분 이런 것 위주로 정리를 쭉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화공연력학 개념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공학에서 연력학 개념만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지금 이 책 자체, 즉 교재를 보시다시피 교재 자체에 책이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교재 내용과 좀 다른,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PPT에다가 정리를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 접해보신 분들조차도 이 화학연력학, 즉 화공연력학 부분이 쉽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잘 해주시고, 또한 저희 에듀피디 사이트에서 바로 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요. 혹시 다시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 연력학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도대체 연력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에서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이 연력학 개념 마찬가지로 이 단위계 또는 차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단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강인데요. 연력학 개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연력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력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연력학 의미가요, 열과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형태의 에너지란 개념은 바로 어떤 에너지가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있는 내부 에너지 같은 거,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그다음에 카이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여러 에너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연력학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열과 역학적 일의 기본적 관계를 바탕으로 열 현상을 비롯하여 자연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가 연력학이다라는 겁니다. 연력학이라는 것. 즉, 열과 일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자연계에서 에너지 흐름 개념이 되는데, 열과 일과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연력학, 자, 연력학이죠. 예,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력학 하게 되면 제1법칙과 제2법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연력학 제0법칙, 제3법칙조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력학이 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 규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연력학에 관한 법칙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전체적인 개요만 일단 이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연력학 제0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영법칙은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평형에 관한 법칙이죠. 열평형. 열평형이라는 게 뭐예요? 즉, 고온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체가 얻은 열량의 크기가 서로 어떠다? 같다라는 열량 보존의 법칙 개념. 예, 열량 보존의 법칙 개념. 열량 보존의 법칙. 즉, 고온체가 잃은 열량과 그 다음에 저온체가 얻은 열량이 서로 같다. 열량이 서로 같다. 자, 이런 개념. 바로 열량 보존의 법칙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관계 규칙이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온도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개 안에 3가지 물체 중에 2개의 온도가 같으면 나머지 1개는 접촉하고 있지 않아도 바로 같다라는 규칙이 바로 연력학 제0법칙. 즉, 온도계의 원리를 갖다가 나타내는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력학 법칙에서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했죠.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즉,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의미는 에너지가 새로 생성이 되거나 또는 소멸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뿐이지 에너지가 따로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규칙 개념.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죠. 자, 에너지 1, 열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바로 Q 플러스 W, 열 곱하기 한 1의 양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 에너지 변화는 주위의 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요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각각 단원별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자,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질서도라고 불리는 엔트로피. 예, 무질서도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자, 이 무질서도가 증가가 되는 법칙. 자, 어떻게 보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개념이 되겠죠. 예. 즉,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가 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가역적이라는 겁니까? 비가역적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비가역적 반응이라는 거죠.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된다. 비가역적으로. 가역적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쪽 방향으로 모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게 바로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온도 같은 경우에 자,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예,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연력학 제2법칙 개념. 이해되셨나요? 가역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력학 제2법칙 개념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여러분들 뭐 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교 시절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 연력학 제2법칙 개념에서 나오는 바로 무슨 기관이 있었습니까? 이제 연구기관 개념이지 않습니까? 열 효율이 100%인 것은 없다. 100%인 열 기관의 경우는 만들 수가 없다. 연력학 제2법칙 개념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3법칙.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온도가 0에 가까우면, 즉 온도가 0에 가깝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73도씨. 0켈빈이죠, 여러분들. 0켈빈에 접근했을 때 개 엔트로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즉, 절대 온도가 0켈빈에서 순수하고 완전한 결정지는 물체의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는 얼마다? 0이다라는 겁니다. 즉, 화학에서 우리가 0켈빈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요 온도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분자의 운동이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그때 온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결정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력학에 대한 전체적인 물론 이 내용을 뒤쪽에서 자, 따로따로 정리를 좀 할 건데 미리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내용은 화학공학에서도 우리가 화학공학계라는 개념에서도 중복이 되는 내용이 되는데 적어도 이 연력학 개념, 화공연력학을 공부하려고 하신 분들은 이런 단위 개념, 의미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교재에서도 우리가 이 단위에 대한 이야기, 기본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죠,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단위란 게 도대체 뭡니까? 자, 화학공학에서도 우리가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위란 이 법칙으로 정리가 된 차원의 특정한 값, 즉 차원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단위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속도의 단위라면 미터 퍼 세크 됐습니까? 힘의 단위라면 뭐 뉴턴. 이와 같이 일단 규칙, 어떤 규칙을 갖다가 정리된 상태의 차원의 특정값, 차원을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 개념이 바로 단위죠. 그래서 물리에서 단위가 빠지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물리에서 단위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단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이런 단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단위, 일명 기본량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길이, 질량, 그 다음에 시간, 온도, 그 다음에 물질량, 전류, 광도 등이 일반적으로 기본량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흔히 우리가 차원으로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뭡니까? 길이, 다 같이 질량, 그 다음에 시간. 예, 꼭 기억을 해. 이 세 가지 기억해 둬야 되겠죠.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예, 기본. 예,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단위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기본량이라면 바로 요걸 기본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번에는 보조 단위가 있습니다. 보조량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평명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체각. 바로 두 가지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MKS계, EPS계, 그 다음에 CGS계 각각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시간을 갖다가 나타낸 바로 단위계를 정리를 해보았죠. 자, 뭐 MKS계 같은 경우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그 다음에 EPS계 같은 경우는 피트, 파운드, 그 다음 세크, 그 다음에 CGS계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 그 다음 쥐기, 즉 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 바로 우리가 세 가지씩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유도 단위입니다. 유도 단위라는 게 그럼 뭡니까? 유도 단위라는 것은 기본량에서 우리가 기본 단위에서 유도가 되는 거죠. 이제 기본 단위에서 유도가 되는 거. 즉 기본량 이외, 기본 단위 이외의 모든 물리량은 기본 단위, 즉 기본량으로부터 유도가 되는데요. 이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나 또는 배수 단위를 곱하거나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합성 단위 또는 복합 단위와 동일한 차원으로 정의되는 단위가 바로 유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도 단위 하면 밀도, 그다음에 압력, 일률, 그다음 삼투압, 점도, 표면 장력 등이 대표적인 유도 단위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편 보시면 아마 표로 여러분들께서 표를 보시게 되면 유도 단위, 그래서 유도 단위, SI 유도 단위라는 유도된 SI 단위가 나와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